2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상가 위험하다는 얘기 계속했었죠. 그런데 또 상가를 유도하고 있더라. 사상 최대 유동자금. 시중 유동자금이 늘어났는데 상가로 향한다 이제. 전년 대비 조금 늘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동탄에 상가 분양 중이니까 요거 사주시고요. 천안에 상가 분양 중이니까 요거 사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홍보비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기 상가 몇 세대 분양, 여기 뭐 항아리 상권이니 혹은 뭐 역세권 상권이니 이런 식으로 백날 홍보해봤자 인제 안 통하죠. 상가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상가 안 위험하다. 상가에 사람들이 계속 지금 들어올 거다.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 수익 올리는 거는 이제 무리니까 유동자금 들어와서 시세 차익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결국은 뭐다? 광고다. 자, 그러면 사상 최대 유동자금이 지금 상가로 향할 상황이냐? 혹은 뭐 다른데 뭐 주식이나 아파트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았죠? 향할 상황이냐? 지금 보면 어때요? 일단은 투자 수익률이 1.15%다. 저쯤 되면 예금급 아니에요, 거의? 이 얘기를 대비해서 예금 금리는 0%대로 주저앉았으니까 투자 1%라도 나오니까 이게 더 좋다. 공실이 많죠. 공실하면 개손해고 맞추면 눈꽃만큼 이득이죠. 지금 뭐 공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해봅시다. 당신에게 선택 기회를 줄게요.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은 100% 확률로 100만 원을 번다.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봤었죠. 보통 그러면 여기는 50% 확률로 1000만 원을 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50%의 확률로 150만 원 벌고 나머지 50%의 확률로 300만 원이 깨진다. 어느 버튼 누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여기는 100만 원 버는 거고 여기는 잘 되면 150이고 안 되면 300만 원 손해예요. 기대값 자체가 이쪽이 훨씬 높죠. 이게 예금이라면 이게 상가예요, 지금. 지금 투자 수익률 1.15%라는데 그냥 브리핑 하는데 보면은 도그나 카우나 4, 5%고 7% 이상 얘기해요. 1층이 4, 5% 이야기하고 7% 이상은 고층 이야기하겠죠? 근데 고층은 뭐 시세 차익이 안 되고 뭐 공실 가능성도 높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저거 공실 나면은 특히 1층 공실 난다는 곳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팔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는 데다가 나가는 돈은 계속 나가요. 세금도 많이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고. 자, 그럼 사상 최대 유동자금은 과연 상가로 향하냐? 안 향하죠. 어디로 가요? 왜 사상 최대 유동자금이 됐겠어요? 가계 저축률이 치솟았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도 있죠. 일부는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일부는 빚내서 무리하게 자산시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터지기 일부 직전일 때죠. 가계 저축률이 왜 올라가겠어요? 진짜로 다 터지면 줍줍하려고 하는 거겠죠. 왜 시중 부동자금이 계속 늘어나요? 지금 유동성 장세에다가 자산시장 거품에다가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금리에다가 전세가도 올라서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건데 왜 다 저축만 하고 있어요? 시중 부동자금이 왜 계속 최대로 부풀고 있어요? 지금 살 때가 아니니까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라 그런다. 누구나 끄라고? 빚내서 연끌들 한번 터뜨려 주라고. 요건 좀 이상한 말이죠.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계저축률 늘어난다. 물론 가능성이 있죠. 집 살려고. 근데 그것뿐이겠네요.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시중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건 저 자금이 어디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가 공실률 쭉쭉 늘어나고 있죠. 전국적으로 11%에서 벌써 12% 중반대까지 올라갔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7%대에서 벌써 8% 중반대까지 올라갔다. 6% 후반에서. 소규모 상가는 말할 것도 없죠. 3%대 후반에서 벌써 5%대 후반까지 올라갔고 공실률이.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5%대 중반에서 6%대 중반까지 올라갔다.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것도 그냥 공실만 따진 거지 어떻게 따지면 손해보는 데도 많아요. 이자라도 아껴보려고. 거기다가 늘 이야기하죠. 코로나 1차 때 제일 많이 쪘을 때가 909명인데 지금 몇 명이요? 1030명 돌파했죠. 깜깜이 환자 곳곳 속출하고 있고 검사 건수 지금부터 3배 늘려야 되겠고 2차 대유행 때 뭐 했어요?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2.5단계. 그렇다면 지금 2단계 플러스 알파 2.5단계 하고 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근데 이 와중에 뭐 하고 있어요? 신데렐라족 일찍 모여서 9시까지 달리자. 지금 9시에 문 닫으라는 게 9시까지 달리라고 한 거예요. 자영업자들 어쩔 수 없이 영업은 시켜야 되는데 특히 밤 같은 때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몰리죠. 그런 상황에서는 또 판단력도 떨어져서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를 답답하니까 벗고 다니고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서 확진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일찍 해가지고 당겨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3단계는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 때문에. 방수라고 있어요, 방술. 물론 송년 모임 뭐 이런 거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하면 죽어요, 올해? 연말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왜 지금 벌써 해이해져요? 아직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닌데.
봉쇄만 남았죠. 이 추세로는 절대 3단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확진자가 줄어들 수가 없으니까. 지금 13만 개예요. 2.5단계가. 근데 3단계 되면 50만 개 시설이 문을 닫는다. 그 4배 늘어나죠. 문 닫는 게. 그러니까 왜 벌써 풀렸냐. 지금이 진짜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우한에서 막 터져가지고 그게 확 번져서 전 세계적으로 순간적으로 막 사람들이 대처도 못하고 번졌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한데 더 풀어져 있어요. 지금 백신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백신 나오니까 조만간 나와요. 화이자 백신 지금 계속 부작용 나오고 있죠. 다른 백신들은 뭐 다를 것 같아요. 최소 1년 정도는 제대로 지켜봐야 진정한 백신이냐 아니냐가 나오는 건데 그래놓고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빨리 경제 낫게 하려면 백신 빨리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안 가져오냐. 외국은 다 도입하는데 그거 또 부작용 나면 뭐라고 하려고요. 언론에서는 지금 다 뭐라든 까려고 하고 있다. 들여와서 부작용 나왔으면 그걸로 깠겠죠. 이번에 효과 검증된 독감 주사만 가지고도 그렇게 깠는데 섣불리 들여왔다가 부작용 나고 그러면은 당연히 더 난리 치겠죠. 국민 생명을 가지고 장난쳤다느니 뭐 하면서 지금 언론들의 대부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뭐라든 불만이죠. 이번 정권은 무조건 불만입니다. 왜?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부동산 규제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소중한 돈줄이 끊기는데. 거기다 플러스로 재택근무 추세 계속된대요. 재택근무 추세 계속되면은 첫 번째는 굳이 중심지에 살 필요가 없죠. 중심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피스 가격 떨어지죠. 오피스들 작살나죠. 오피스, 지상 이런 데들. 재택근무하게 되면은 사무실 크기 넓게 할 필요 없이 줄여도 되고 심지어는 안 해도 되는 직종도 있겠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직장 인근 상가. 직장인 유동 수요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주말 상권 이런 거는 오히려 또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보고 들어왔는데 다 집에 가서 일하고 집에서 밥 먹고 하면은 여기 인근 상가를 이용 못하죠. 굳이 저기까지 가서 막 비싼 돈 주고 특히 저런 데는 더 비싸게 받는데 마곡지구 이런 데 가봐요.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닌데 마곡지구 뭐 새로 뭐 들어왔다고 해서 상가 가격 엄청 찌워놓으니까 임대료 엄청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임대료 내야 되니까 물가 엄청나게 올랐죠. 하다못해 화곡만 가도 훨씬 싼데 인근 상가들까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찌우죠. 풍부한 수요 누리는 쓰레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기자의 손가락에서 나올 이야기예요. 차라리 이 정도는 낫지. 이 상황에도 풍부한 수요 누리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다 코로나에 걸려봐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돈 벌 테니까 너네 저기 풍부하고 그러니까 저기 가서 다 같이 코로나나 걸려버려라. 사람들 계속 유동인구 다니니까.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옥석 가리기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옥석 가려진 데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공실이 나고 있는데 결론 유동성이 들어온다? 지금은 절대 유동성 장세 아니라고 그랬죠. 돈이 돌지 않는데 무슨 유동성 장세예요. 시중 부동자금이 저렇게 쌓였다는 건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소리인데 저렇게 쌓였으니까 유동성이 들어올 거다. 유동성 장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상가 메리트가 있다. 지금 분양하는 데 가면은 1층 같은 경우는 보통 4% 정도 얘기하고 고층 같은 경우는 뭐 높게는 뭐 7% 심지어 막 10%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되냐? 실질적으로 1.몇%. 이것도 공실이 될 위험성을 안고 그 부담감을 안고 해봤자 1%대예요. 근데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 번 저금리 끝났고 시중금리 오르고 있다고 그랬죠. 시중금리가 오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대출 끼고 사기 때문에 내야 되는 이자는 들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거기서 더 줄어든다. 그러면은 예금 수익률은 올라가고 상가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돈 넣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된 거다. 화폐 가치 하락보다 더 바보짓을 한 거다. 그렇다면은 공실 부담감이라도 지금 줄었을까요? 공실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자영업자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위험이 늘어난다는 건 곧 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공실률 더 늘어나는 걸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상가 가격이 어때요? 특히 뭐 신도시 분양하는데 이런 데 가보면은 상가 가격이 미쳤다. 위례 이런 데는 강남 상가보다 더 비싸다. 1층 뭐 가격 보면은. 특히 상가 같은 경우 진짜 빚내서 받는 분들 노후 대비 해가지고 다가구 살 정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해서 분양 받아서 내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이 생각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리면 물론 빚더미에 앉게 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다큐로 보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거라도 벌어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막 폐지 주어도 계속 빚만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상가 분양 절대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